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하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이 아니지, 기체인물 리뷰. 처음부터 말이 살짝 꼬였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건담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터네이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시드 미드라는 디자인에 의해 그려진 기존의 건담들과는 아주 다른 이질적인 디자인으로 인해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기체죠. 이 터네이 건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형식 번호고요. 기체 이미지고, 오늘따라 말이 많이 꼬이네. 형식 번호는 시스템 터네이-99 또는 WD-M01로 되어 있는데, 정식 형식 번호가 시스템 터네이 99고요. WD-M01은 화이트 돌 밀리샤 01을 의미하는 이제 지구의 밀리샤군이 정한 형식 번호라고 합니다. 등장하는 작품의 컨셉상 결과적으로 건담 시리즈 즉 최강의 성능을 가진 모비슈트고요. 과거 일찍이 월광접이라는 것으로 이제 흑역사를 매장했다고 알려져 있는 기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의 도시 중 하나인 비시니티 교회의 마운틴 사이클에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죠. 오랫동안 이제 화이트 돌이라고 불리는 석상 안에 이제 기체가 묻혀져 있었는데, 비시니티의 성인식 때 벌어진 디아나 카운터의 습격으로 인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터네이 건담은 이제 시스템 터네이를 통해 개발된 기체고요. 그 운용 사상은 철저하게 이제 한 개 기체로 모든 작전 행동에 대응한다는 것이고, 이제 용도에 따른 기능에 특화하는 일반 병기의 설계 개념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운용 사상을 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태양계 외 세력 혹은 이제 적대 세력에 대한 공포심과 경계심이 터네이 건담 개발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마디로 사상 최강의 기체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러한 형태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스템 터네이를 통해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DOC 베이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하나의 전술 시스템으로 또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시스템 터네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한 일설로는 이제 멀티퍼포스 사일로와 연동하는 지원 시스템, 월광접,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 IFBD 등 이제 각종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건 있긴 한데, 정확히 이제 특정 기능이나 유닛의 명칭인지 작전 명칭인지 프로젝트 명칭인지 그 어떠한 딱 자료가 나온 것이 없고 그냥 불분명하게 이렇게 명칭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체 제조 시기는 이제 우주세기 기준으로 우주세기로부터 약 7,800년경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먼 미래로 잡혀져 있고, 이것도 또 두 가지의 큰 가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우주 공간에 표류하고 있던 터넥스를 회수한 인간들이 외우주에 존재하는 미지의 존재, 이거를 이제 일찍이 지구권을 버리고 왜 우주로 진출한 뉴타임이나 스페이스노이드의 후예다 라는 일종의 이런 추측으로 이제 그들의 존재와 그 경이적인 과학력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들이 다시 지구권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스스로 이제 공포에 떨고 이제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턴X를 바탕으로 턴A를 개발했다라는 가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파괴와 소멸을 통해서 당시 인류 문명의 재출발과 재시도를 생각했던 파벌과 지금 현 상태의 과학 문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파벌이 분열하면서 이제 전자는 월광접 시스템을 탑재한 터네이 건담을 만들고, 후자가 턴X를 제조해서 모비슈트끼리 승부로 인류의 역사를 판가름했다라는 가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이 존재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공식적으로 어느 쪽이 맞다라고 나온 내용은 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취향이신간지 따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언급되었지만 턴X와 마찬가지로 아이필드와 나노머신을 또 탑재했고요. 턴X가 접근하거나 이제 그 움직임을 드러낼 때 이제 상어로 겹친 턴A 문자가 전방위 모니터에 나열되는 것으로 봐도 턴X와는 무슨 오래된 인연이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분명한 거는 이 두 가지 설에 대해서 인류의 흑역사라고 하죠. 거기에 나오는 그걸 긍정하고 있고, 지구의 비시니티 광장 지하에서 발견된 각종 기지 설비, 요거를 조사했을 때 이것도 시스템 터네이 99 거기에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체 구동에는 IPBD, 아이피드 빔 드라이브라는 걸 사용한다고 해요. 모비슈트랑 다르게 제너레이터나 구동 장비가 기체 내부에서 차지하는 용적이 작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가 장갑과 내부 구조재를 겸하고 있고,
이러한 구동 방식이 기체에서 저절로 IPD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동 장치가 필요 없고 빈 병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머나먼 과거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세기 기존에 사용했던 IPD와 달리 실탄이나 물리적인 충격파 등에도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 동력원 DHGC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불연속 초진동 게이지장 축퇴로라고 합니다. 뭔 약자인가 찾았더니 Discontinuous Hyper 뭐야 이게 아무튼 원어를 들어보시죠. Discontinuous Hyper-Oscillation Gauge 발음이 Collapse or Pile. 요런 축퇴로를 사용하고 이게 2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기체 내부의 전기에서 축퇴를 일으키고 기동 시에 주변으로부터 열을 빼앗는 성질이 있어서 축퇴로에는 겹겹이 블링킷이 또 씌워져 있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된 뭐 이미지 같은 거는 발견된 게 없더라고요. 또 일반적인 또 모비슈트와 다르게 이제 턴에이 건담의 추진기는 하반신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리 부분에 스러스터 베인이라는 게 또 있죠. 지금 이 다리 뒷부분에 보이시는 저 독특한 모양의 구조인데 이를 이용해서 대기권 내 중력화 비행도 가능하고요. 다리의 뒷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스러스터 베인이 또 마이크로 엔진을 이용한 2차원 노즐의 집약체라고 합니다. 한 장 한 장이 커다란 베인이 겹쳐져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에서 나오는 추진력은 또 막강하다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볼까요? 이제 턴에이 건담에 채용된 이제 FE형 장갑, 한마디로 말하면 다수의 나노머신으로 이루어진 나노 스킨입니다. 자기 수복이 가능한 아주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죠. 생물체가 이제 세포의 신진대사 작용으로 본래 형상을 유지하듯, 말이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결론은 상처나도 다시 복구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생물체가. 그렇듯 이제 턴에이 장갑도 나노머신이라는 세포 위에서 형상을 유지한다고 해요. 지구 문명이 소멸한 후에도 턴에이가 속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는 역할을 끝낸 나노머신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피부의 각질처럼 퇴적해서 기체를 감쌌기 때문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도 이러한 설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부서진 부분들, 파손됐던 부분들이 알아서 다 수복이 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코어 파이터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허리 중앙에 위치해 있죠. 참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기존의 코어 파이터와 달리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콕핏은 이제 허리 중앙 고관부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비슈트의 프런트 아머가 바로 코어 파이터의 날개에 해당합니다. 분리를 해서 이제 대기권 내 공중 비행도 가능하고요. 이럴 때에는 이제 마이크로 노즐의 고압 제트 분사랑 날개의 양력으로 비행한다고 하네요. 달과 같은 진공 상태의 지표에서는 IPD와 지표 사이에 발생하는 지면 효과를 이용해 떠오르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노즐의 분사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월면에서 펼쳐진 전투에서 이제 미사일을 탑재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원래 본래의 무장은 아니고 그냥 하드포인트 크기가 우연히 맞았기 때문에 간단한 개조를 통해서 장비를 했다고 해요. 한마디 그걸 생각해보면 이제 전투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투 용도는 아니고 주로 이동이나 탈출 유닛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스모나 이제 밴디트의 코핀 유닛도 본체에 도킹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지긴 했는데 대신 이럴 때에는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페널티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제 무장들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보실게 빔 라이플 턴에이의 주 무장이죠. 공진 입자포 혹은 이제 리페이저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열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고유 진동으로 압축해서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최대 출력을 발사할 때는 개머리판 부분이 이제 슬라이드를 해서 사격 모드로 변환이 되는데 이 모드 변화는 내장된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해요. 한마디로 파일럿이 임의로 모드 변환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약간 이상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건 이제 빔사벨. 본래 시스템 턴에이를 계획할 당시에 등 뒤 웨폰 플랫폼에 이제 탑재할 계획이었는데 시스템 턴에이의 실종 운용 테스트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빔사벨을 장비하게 되었다고 해요. 빔사벨은 일단 고열의 플라즈마를 전자기장으로 고정시킨 후 강력한 에너지로 적기의 장갑을 녹여 자른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무장이죠, 턴에이가. 다음으로 이제 해머. 그립과 쇠사슬 철구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질량계 타격 무기입니다. 철구 내부에는 추진용 로켓 모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 해머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타겟의 파괴력은 이제 어느 휴대무장 못지않게 강력하고요. 우주세기의 퍼스트 건담이 장비했던 하이퍼 건담과 같아 보이지만 이 턴에이의 해머는 철구 부분을 아이필드로 또 전개할 수가 있어서 저 기체의 구동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비시니티 지하에 있던 고대 유적에서 발견한 무기고요. 실제 뭐 다른 여러 무장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부식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온전해 보였던 이 해머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실드 타원형의 형상을 가졌고 표면적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방어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해요. 주로 빔 라이프가 함께 사용되었고 실드를 크게 그렸던 이유가 기체를 많이 가려서 이렇게 작화에 좀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게 흉보 멀티 퍼포스 사일로, 아주 넓은 공간을 지닌 사일로죠. 전술이나 임무에 따라서 각각 알맞는 내장 디바이스를 장비를 하고요. 본래는 이제 빔포의 드라이브 유닛이나 미사일 시스템, 아니면 이제 머신건 등 이제 각종 무장 장비나 보조 동력 장치를 수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극 중에서는 별로 이 용도에 맞게 쓰인 적은 별로 없고요. 소를 한번 실은 적이 있었고 핵병기를 숨기는 장소로 또 활용을 했었습니다. 또 턴에이 건담의 전용 파일럿 슈트도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아주 그냥 다목적 저장소 같은 느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빔 드라이브 유닛, 멀티퍼포스 사일로 가장 하단에 위치한 해치 내부에 고정 장비된 복부 빔 캐논인데요. 발굴 당시에는 그 기능이 복구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긴가남이 기체를 탈취해서 정비를 해서 이제 기능의 일부를 회복시켜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중에서는 이제 빔을 확산해서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월광저, 턴에이를 상징하는 궁극의 결전형 병기 시스템입니다. 인류 역사상 턴에이 건담과 턴엑스 단 두 기만이 가지고 있던 무장이고요. 월광저 자체는 이제 무수한 나노 머신으로 이루어진 집합체입니다. 기체 등 뒤에 이제 나노머신 살포용 베인에서 입자를 살포를 하고 살포됐을 때는 기체 발산 아이필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비 날개와 같은 형태로 입자가 퍼지죠. 그래서 이름이 또 월광저배라고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입자에 부딪힌 태양광이 프리즘 효과를 일으키면서 아주 오색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데 턴에이 건담이 이제 이 아름다운 월광접을 이용해서 지구의 문명을 완전 소멸을 시킨 적이 있었죠. 월광접이 모든 화학적 구조의 인공물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제 작용하면 모래와 같은 형태로 물질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월광접을 전개해서 모비슈트가 나노머신 분해 작용이 통하지는 않는 걸로 봐서 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한 언급은 또 없더라고요. 참고 최대 출력으로 월광접을 전개했을 경우엔 그 길이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킬로미터로 약 8억 킬로미터까지 다다른다고 합니다. 파일럿이 조작하기에 따라서 이제 공격이나 방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입자 살포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극 중에서는 거의 폭주에 가깝게 한번 사용되기도 했었죠. 요 정도로 해서 월광접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아주 최강 기체 아니랄까봐 아주 가지고 있는 설정도 풍성하게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제 등장 빈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턴에이가 건담 작중에서. 다만 이제 건담 다른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거대한 전쟁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보기 조금 힘들다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되게 많이 나온다는 느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긴 좀 힘들고 주요 사건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애니메이션 제2화에서 첫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로란과 소시에의 성인식 때 화이트도어 동상 내에서 이제 문레이스 폭격기에 대한 충격으로 이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 이후 이제 8화에서는 치안 문제로 출동한 로랑과 이제 로랑이 우유와 가축을 손에 넣을 수가 없을까 하는 부탁에 빈 마을에서 가축과 이제 식량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가슴에 미사일 사일로에 소를 태워서 이동시키는 아주 명장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7화로 넘어가면서 이 턴에이 건담은 참 보면은 싸움만 했던 게 아니라 여러가지 좀 뭐라 그럴까 다방면으로 여러분 도움을 줬던 기체였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부서진 다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서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형태로 19화에서는 이제 빨래 건조대로서도 쓰이고요. 21화에서는 세탁기로서도 활용을 하는 등 기존의 건담과는 아주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후로도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면서 턴A의 건담에 대한 여러가지 숨겨졌던 기능들이 밝혀지고 전투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이제 27화에서 핵탄두가 발견이 되고 그 하나가 터지면서 그 위력을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28화에서 문레이스였던 제노아가 핵탄두를 로랑에게 맡기게 되죠. 맡겨진 핵탄두를 가슴에 사일로의 모래와 함께 해서 숨겨두게 됩니다. 로랑은 이제 이 핵탄두를 우주에서 터뜨리려고 계획을 또 잡죠. 그렇게 해서 한참 지난 이제 39화에서 우주로 올라간 턴A는 또 아스테로이드 콜로니였던 이제 미스루트가 붕괴를 하면서 그 파편이 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달로 떨어지면 이게 대참사가 벌어지게 뻔하기 때문에 그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로랑은 턴A 건담 가슴에 있던 이제 핵탄두를 사용하게 되죠. 핵탄두를 던져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5화로 넘어가면서 구엔의 배신으로 이제 긴가남의 턴X와 싸우게 되죠. 턴A가 아주 강력한 이제 턴X의 공격에 쪽도 못 사고 당하는 이제 로랑은 코어 파이터로 간신히 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6화에서 이제 부서졌던 수염 부분이 다시 재생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사라진 코어 파이터 대신 스모의 콕피트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아까 설정상에서 일부 기능을 못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일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호환성은 또 가졌기 때문에 다른 모습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화로 넘어오면서 지구로 내려오죠. 지구로 내려온 턴에 이제 로랑이 아닌 메리벨이 탑승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48화에서 이제 월광접, 무시무시한 위력의 월광접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 이제 구엔을 찾아간 조제프가 소동을 일으키고 턴A를 다시 탈취합니다. 이렇게 다시 탈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탈출에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9화로 넘어와서 긴가람의 턴X 출격에 맞춰서 조제프가 턴A로 맞상대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또 턴X에게 당하고 마는 조제프. 대신 이제 로랑이 코어 파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턴A에다가 코어 파이터를 다시 붙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화로 넘어가서 턴X와 치열하게 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좀 폭주하려는 두 기체의 또 기미가 보이게 되고요. 막바지에 되면은 이제 두 기체 모두 월광접을 발동한 상태로 뒤엉켜서 엉겨붙고 있고 정작 파일럿들은 내려서 칼부림을 벌이고, 이 기체는 나중에 이 나노머신에 의한 고치처럼 형태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봉인이 되고요. 자, 그 장면이 이렇게 기체가 고치 점점 형태로 되면서 고치로 딱 두 기체가 이렇게 감싸면서 턴A의 등장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뭐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턴A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프라 소개를 하도록 하죠. 프라는 이제 정규 라인업으로 나오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디자인 때문인지 의외로 프라가 별로 나온 게 없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올건담 프로젝트로 HD가 나와줬긴 했었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G 2007년 8월 3,800엔의 가격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아주 기념적인 100번째 제품, MG 넘버링 100번으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스 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MG 부분이 금빛 나와 있는 거, 저런 식으로 아주 기념비적인 제품이 되었죠. 턴A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잘 살린 모습으로 흉부 해치 개폐와 가슴의 십자 부분은 또 두 종류로 부품을 분할해서 넣어준 게 들어있고, 1대100 스케일의 로랑 피규어뿐만 아니라 극중에서 나왔던 그 소, 가슴 사일로에 들어갔던 그 소도 피규어로 들어있고요. 초회 출하분에는 책자 건프라 턴A가 동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품의 모습 찍어놓은 3D 스핀으로 잠시 보도록 하죠. 아주 독특한 턴A의 디자인을 MG에서 아주 잘 살려놨습니다. 다만
이 시드미드의 이 턴웨이 디자인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인기는 조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기체는 아주 잘 살린 제품이었습니다. 100번째라서 아주 많은 기대를 걸었을 텐데 일부는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었죠. 100번째가 턴웨이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다음으로 HG 2014년 4월 1400엔 올건담 프로젝트 덕분에 최근에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 이쪽도 역시 턴웨이의 디자인 아주 잘 살린 모습으로 제품이 제작이 되었고, 아주 특징적인 정강이 관절이나 무릎의 이중 관절 등 각 관절이 아주 광범위하게 가동한다는 특징을 가졌고요. 교환 파츠로 이제 흉부 해치의 개폐가 가능하며 개방 시 또 흉부의 다목적 스타일로도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가능하고요. 아직 저희가 이거는 사진 찍어놓은 게 없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공식 이미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어 파이터도 별도로 부속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SD 지제네레이션 쪽으로 발매된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 400엔의 가격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빔 라이플, 빔 사벨, 실드, 건담 해머 같은 부속품이 충실히 부속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400엔, 아주 저렴하죠.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딱 공식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모습으로 사출이 되었습니다. 잠시 3D 스핀 보도록 하죠. 이 모습인데요. 뭐 색분할은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앙증맞게 잘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 당시 제품들 치는데 SD라는 느낌이 아주 잘 살린 턴웨이의 모습이네요. 개인적으로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자 멈추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턴웨이의 리뷰였습니다. 월광접이라는 아주 사기스러운 무장과 더불어 아주 독특한 기존 그 어떤 건담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디자인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기체죠. 호불호도 많이 갈렸던 기체고요.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이게 이게 뭐야 싶었던 기체였는데 보면 볼수록 좀 흥미가 있는 기체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좀 보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턴웨이 건담이 양산형이다, 뭐 성간 결전 병기다, 뭐 월광접 활동하면 지구부터 목성까지 범위를 날린다, 뭐 거의 박살이 나도 나노머신 작용에 의해서 파일럿제로 재생이 된다, 순간이동 기능으로 필요한 무기를 소환할 수 있다, 모든 건담의 능력치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소설판의 설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루머고요. 저 중에서 맞는 말은 최대 출력을 했을 때 지구부터 목성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월광접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던 그거랑 이제 실제 소설판에서 추가되었던 설정은 이제 아광석 이동, 워프 능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최강의 빔퍼라는 카이라스 길이 V건담에 나오는 그거의 지구 발사를 지구 생명체들의 생명 에너지를 모아서 막아낸다. 그리고 에너지는 축퇴로를 쏜다. 딱 요정도가 실제 소설판에서 추가된 설정이라고 합니다. 저런 뭐 파일럿 제로 재생 막 이런 내용 같은 허무맹랑한 정도의 레벨은 다 루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정보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또 소설판 턴웨이의 설정대로라면 이제 이전 세계 문명들이 나노머신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설판 월광접의 또 나노머신의 자폭 명령을 내림으로써 분해가 되는 구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문명을 초기화시키는 게 가능했다라는 부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턴웨이 같은 경우에는 참 이 막강한 설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최강기체라는 이 수식어 때문에 좀 많이 부풀려져서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좀 안 맞는 루머가 많으니까요. 좀 다 믿으시면 곤란하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진행이 되겠고, 2주 뒤에 다시 기체인물 리뷰, 오늘 기체를 했으니 2주 뒤에는 또 인물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설명이 하도 많아서 기체 설명하다가 숨이 가빠오는 것 같은데 2주 뒤에 인물편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